롯데손보는 80년 동안 4번의 주인 교체를 겪었습니다. 대한화재에서 출발해 동용산업, 대주그룹, 롯데그룹, JKL 파트너스를 거쳤고 이제 5번째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롯데손보는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낮아진 자본 적정성, 추가 투자 부담, 높은 매각가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롯데손보의 5번째 M&A는 단순한 주인 교체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다시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본 부담에 발목 잡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보험사 M&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매물. 하지만 동시에 인수자에게 적지 않은 추가 자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회사. 바로 롯데손해보험 이야기입니다. 롯데손보는 지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왜 롯데손보는 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면서도 쉽게 팔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보험업계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회사 중 하나, 롯데손해보험의 80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SR본부 강용규입니다. 롯데손보의 뿌리는 1946년 5월 20일 설립된 대한화재해상보험입니다. 해방 직후 일본계 보험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국내 보험 시장에는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때 부산 지역 자본가 7명이 힘을 모아서 국내 자본 보험사를 세웠죠. 하지만 초기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부족했고 시장은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창업주 하원준 사장은 회사를 군납업체 동용산업에 넘기게 됩니다. 이후 대한화재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1963년 한국무역화재보험을 합병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1973년에는 증시에 상장했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 보험 시장에 뛰어들며 성장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계약이 늘어난 만큼 사고와 손해율도 커졌습니다. 결국 대한화재는 1990년대 경영난을 겪었고 200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대주그룹이었습니다. 대주그룹 체제에서 대한화재는 다이렉트 보험 브랜드 하우머치를 선보이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주그룹 역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08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인수합니다. 이때부터 롯데손해보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롯데그룹 편입은 롯데손보의 큰 기회였습니다. 롯데 계열사 물량이라는 든든한 캡티브 마켓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현대해상, DB손보 같은 대형사를 제치고 업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거의 절반이 롯데 계열사 물량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점이 됐습니다. 계열사 물량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가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를 보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롯데그룹은 결국 롯데손보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2019년 새 주인으로 등장한 곳은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였습니다. JKL은 유상증자까지 포함해 약 7,300억 원을 투입, 지분 77%를 확보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죠. JKL은 인수 직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고 롯데 시절의 타성을 벗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돈이 덜 되는 자동차 보험은 줄이고 마진이 높은 장기 보장성 보험에 집중한다. 미래의 이익을 보여주는 CSM, 즉 보험 계약 마진을 키운다. 그리고 자본을 확충해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서 철저히 수익 중심의 전문 금융사로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이 전략은 2023년에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IFRS 17 도입과 맞물리며 롯데손보는 순이익 3,0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 비중은 86%까지 올라갔고 CSM 잔액도 약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롯데손보를 보험사 M&A 시장의 최대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안정성이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들어서며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픽스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 아래로 내려갔고 결국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핵심 문제는 기본 자본이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과거 롯데 시절 효자였던 퇴직연금이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리 변동 속에서 퇴직연금 부채가 자본을 갉아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수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유지하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을 쌓자니 돈이 부족한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부실자산 매각, 인력 및 조직 구조의 개선, 비용 감축 등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JKL 파트너스는 본격적으로 매각에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유력 후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본입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모두 발을 뺐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JKL은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의 몸값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은 비싸다고 봤습니다. 둘째, 추가 자본 부담입니다. 인수 이후 자본 적정성을 안정화하려면 새 주인이 돈을 더 넣어야 합니다. 셋째, 경쟁 매물입니다. KDB생명이나 MG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 매물도 시장에 나와 있어 관심이 분산됐습니다. 본입찰 실패 소식 이후 롯데손보 주가는 하루 만에 23%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JKL은 매각 주관사를 바꾸고 이사회 참여를 강화하며 상시 매각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롯데손보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본 확충입니다.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자본 적정성을 회복해야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몸값 조정입니다.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감당 가능한 가격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퇴직연금 구조 개선입니다. 과거 성장의 기반이었던 퇴직연금이 이제는 자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비중과 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롯데손보는 80년 동안 4번의 주인 교체를 겪었습니다. 대한화재에서 출발해 동용산업, 대주그룹, 롯데그룹, JKL 파트너스를 거쳤고 이제 5번째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롯데손보는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2조 원이 넘는 CSM, 개선된 수익성, 탄탄한 장기보험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낮아진 자본 적정성, 추가 투자 부담, 높은 매각가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롯데손보의 5번째 M&A는 단순한 주인 교체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다시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본 부담에 발목 잡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과연 롯데손보는 이번 위기를 넘기고 든든한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2026년은 롯데손보의 향후 80년을 결정할 운명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더벨도 롯데손보가 써내려갈 다음 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